자, LG화학입니다. LG화학의 경우는 우리가 사실상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각으로 놓고 볼 것이냐,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LG화학은 시장에서는 지금 일단은 어찌됐든 2차전지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있죠. 우리 기준에서 이제 44만 2천 원 뭐 매수 잔량 들어오면은 추가 매수 문자를 내보낼 건데, 우리는 LG화학을 이제는 2차 전지로 해석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이제 마찬가지였지만 일단 LG에너솔루션에 대한 블록딜. 근데 지금 지수를 제가 2,700, 2,600, 2,700 정도로 잡아드렸단 말이죠. 근데 지금 2,30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뭐 엊그저께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엊그저께 반등 나왔을 때 뭐 시장 반등이다 돌렸다 이제부터 강력 배팅이다 라는 얘기들을 시장에서 이제 뭐 하더라. 근데 시장의 지수에 대한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표현을 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어제 오히려 또 폭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 지수에 대한 예단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방향이 어느 위치에 그러므로 형성이 될 거냐 그 방향성에 대해서만 제대로 기준을 잡자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대한 기준 설정 범위 그 부분을 우리는 여전히 윗방향으로 왜 경기 동향 자체가 매우 긍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지표가 지금 좋아요. 실업률 또 비농업 분야에 대한 고용 지표 그리고 GDP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 뭐 전부 다 긍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그 흐름들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당연히 그 금리라는 거는 경제 지표가 좋으니까 금리를 올리는 거죠. 지표가 안 좋은데 금리를 올린다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경기가 긍정적이다라는 해석 하에서 금리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는 그 기준금리가 지난번 마지막 그 고점 기준이 5.25%였단 말이에요. 그걸 넘겼죠. 지금 5.5죠.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거는 다소 많이 제한적이에요. 뭐 지표가 좋다고 무조건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재 CPI, PP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 그 원고 작업하시는 분들 오늘 기준에 그거 다 표 한번 다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의 경제 지표 표 왁구 잡아놨죠. 그래서 이번 달 거 하나씩 찍고 들어가 가지고 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여드리면서 교육을 잡아드릴 테니까 다시 얘기하면은 어렵게 볼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인베스팅닷컴 오셔가지고 요 기존의 필터 조정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국가를 다 볼 필요도 없고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 지표를 보는 거니까 당연히 뭐 우리나라 지표도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준점은 어쨌든 미국 지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지표 설정을 해놓고 적용하기 누르고 뭐 월 단위 기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10월 기준에 나와 있는 지표 내용들, 그 내용들을 적용해서 보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지정해준 지표 있죠. 지정해준 지표, 그 지표 싹 다 들어가서 이번 달 거 정리해서 뭐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 그걸 보고 오후장에 또 시황 말씀드리면서 지표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뭐 아예 그 CPI, PPI 같은 경우가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또 확인을 하고 그러신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수 또 소비자 물가지수 뭐 이런 부분이 되는데 지금 굉장히 안정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가 일부 움직임이 나온다고 해서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린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제 근원을 보거든요. 에너지와 식료품, 그러니까 변동률이 그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근원을 놓고 보게 되는데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보시게 되면은 어때요? 뭐 당연히 금리 인상 효과가 나오는 거죠. 이 당시 기준에 아주 단순합니다. 시황 하나 잘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아주 단순하다는 얘기가 이거예요. 21년도에 가파르게 오른 그 흐름들. 그러니까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22년도 1월 달의 기준에서의 흐름. 응? 22년도. 그럼 22년 1월이면 여기입니다. 여기. 응? 5.4, 5.5. 예측 5.4로 예측하고 실제 5.5인 저 기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는 거죠. 5.5의 기준. 그리고 이때 5.5의 기준을 설정해서 말씀드리는 이유. 그건 뭐냐면 22년 1월까지 글로벌 증시는 날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우 지수가 사상 최대치, S&P 500 지수가 사상 최대치를 찍어요. 그러니까 실질 그 CPI가 뭐예요? 문제가 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CPI가 문제가 된 부분은 아이 뭐 3%까지 괜찮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 왜냐면 긴축을 해야 되는데 대선 끝나고 나서 당선인이 그러니까 지금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죠.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연임을 했더라도 똑같아요. 똑같이 경기 부양책을 명분으로 해서 돈을 뿌린단 말이에요. 돈을 뿌려야 인기를 얻죠. 그래서 2조 달러를 뿌립니다. 2조 달러를. 그 2조 달러를 뿌리는데 긴축을 하자라고 강하게 언급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매파적 성향의 파워르장 원래 매파예요. 근데 엄청나게 비둘기파로 기준을 잡죠. 매파예요 원래. 비둘기파의 기준 안 올려도 돼요. 아예 걱정 없어요. 끝내줘요. 뭐 이렇게. 그러다가 이때 이제 옐런 의장이 뭐 금리를 뭐 이런 식으로 언급만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이 집중적인 포화를 합니다. 왜 정부 당국이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잠시 지표가 눌려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긴축이 아니라 조금 더 놔둬야 되나 뭐 이런 상황. 어쨌든 결론은 가파르게 오른 건 이때란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발생됐다면 이때 문제가 발생됐어야 돼. 이때.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되는 게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다 올라놓고 다 올라왔잖아요. 돈 뿌리는데 안 올라오겠어요? 가파르게 올라오지. 2조 달러를 뿌렸는데. 이때까지 시장도 유동성 공급으로 인해서 폭등 랠리가 나왔고. 그러고 난 다음에 흐름이 이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요만큼 더 올라온 거예요. 요만큼.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실질 가파르게 올라온 거 대비해서. 여기까지는 되고 여기까지는 안 되나? 결국은 금리를 내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올렸잖아요.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당연히 내려오죠. 응?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다 3%까지 내려왔으면 참 좋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응? 근데 지금의 흐름에서 소매 판매가 여전히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소매 판매가 긍정적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다 긍정적이다 보니 그러니 뭐 결론적으로 지표 부분이 경제 지표가 다 긍정적인 상태에서 물가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잡혔지만은 현재 기준에 좀 더 긴축을 해야 되나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제 저런 내용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근원은 에너지와 식료품, 뭐 에너지와 곡물 뭐 이런 거 다. 그러니까 공급자에 의해서 가격에 대한 부담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쪽 그런 쪽은 이제 배제를 하는 게 근원이고, 그다음 전체를 보는 게 이제 일반 그냥 소비자 물가지수 CPI입니다. 근데 여기도 보시면 똑같아요. 21년도의 기준이 요자락이 되겠죠. 7%. 그때까지 가파르게 오를 때는 뭐 아무런 말도 없었어요, 사실. 그러다 이제 요 정도 더 올라온 거고, 금리 올리고 당연히 내려왔죠. 응? 그런 가운데서 여기서 요만큼 만등이 나왔다고 저걸 가지고 야 이거 뭐 긴축을 더 해야 되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빌 에크만인가요? 채권 공매도 하셨다 이번에 수익 내고 상환하신 분
결론적으로 여기서 진짜 가파르게 올라온다면 그건 좀 불편하죠. 근데 여기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지정학종 리스크의 기준에 유가 강세를 띈다든가. 근데 유가의 강세는 지금 뭐 100불 얘기하고 있지만 서브텍사 충격류가 제한적으로 흘러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뭐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106이잖아요. 강세입니다 이게. 약세는 아니에요. 굉장히 강세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이제 강세기 때문에 결제 통화의 강세는 상품 가격의 안정화를 이끌어내죠 사실. 그런 맥락까지 다 넣고 보시면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표상의 기준은 전혀 뭐 문제들 자체가 없을 뿐더러 지금의 그러니까 데일리 시황으로 놓고 보면서 시장이 왜 빠졌어요? 또 뭐 차공 금리가 올랐어요. 뭐 그건 데일리 시황하면서 얘기하는 거고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론적으로 채권 금리 같은 경우도 놓고 보세요. 이렇게까지 강력한 16%, 15%, 16% 금리까지도 있었단 말이죠. 이때는 뭐 기준금리 자체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경기가 좋아짐으로써 2007년도에 금리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당연히 얘도 올라오는 거지.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기억도 안 나시겠지만 21년도에 2%대 3% 한번 딱 넘었거든요. 난리가 났었어요, 시장에서.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금리는 어차피 5%까지 올릴 거다. 올릴 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채권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다. 경기가 좋다라는 반증이다. 응?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들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대처를 한다면 전혀 또 뭐 환율 가지고 뭐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네 뭐가 어쩌고 결론은 뭐예요? 평가 절하 부분이 우리나라만 약세를 띠는 게 아니라 전체가 또 비슷하다는 거고 실질적인 달러 인덱스에 영향을 주는 거는 일본의 엔화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 맥락을 기준 잡아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이격을 줄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하는 게 옳고 조금 전에 이제 케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 그대로 무슨 뭐 2차 전지 버겁단 말이에요. 기술적으로 강세를 띈다라는 거는 일단 어찌됐건 기술적으로 강세를 띈다는 거는 추세의 강화 속에서 눌려져 있을 때 기준. 추세의 강화 속 이거는 추세가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뭐 하락 반전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죠 지금 시장의 흐름처럼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릴 때 가격 반발력을 세게 보는 거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지의 흐름을 보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쪽이 간다 못 간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간다 못 간다가 아닙니다. 그 어제 기준에서도 종가선 차트로 좀 보여드렸는데 이런 맥락의 흐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의 고점 대비 시가총액 2위, 3위까지 올라갔던 그런 업체들의 프리미엄이 빠져나갈 때 이렇다 할 반등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는 V자형 반등이 나온다 이런 거 생각도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이렇게 눌려졌을 때 이럴 때에 돌린다면 야 이게 완전한 하락은 일단 아직은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만약에 돌려준다면 이제 그때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고 돌리느냐 고점 넘길 때 그러면 그때는 추세 전환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지금 기준에서 우리가 다시금 LG화학으로 넘어와서 말씀드리면 검색기에 이렇게 떠 있어요 지금. 그 중에 이제 포스코 DX 말씀드렸고 포스코 DX 검색기에서 검색되고 나서 6%의 강세입니다. 검색기에 검색되고 나서 6%. 그래서 이 흐름이 우리는 에코프로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BM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중간에 한 번씩 1%씩 들어가 봐야 결국 또 손절하고 나오죠. 1%.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아요. 지금 똑같이 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 BM의 반등은 말 그대로 가격 반발력이 돼요. 에코프로 BM 또 포스코 퓨처엠 가격 반발력의 흐름분이 안 됩니다. 근데 말씀드린 포스코
DX의 경우는 이건 가격 반발력이 아니거든. 응? 추세 전환으로도 될 수 있어요. 이걸 완전한 하락이다. 저는 이제는 뭐 끝났다고 보기는 하는데 거래도 없고. 근데 오늘 기준에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오면서 흐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한 정도 수준은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 매매 기준의 단기 변동성 공략은 이 정도 수준에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LG화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얘도 뭐 추세는 완전히 깨져 있죠 지금. 이렇다 할 반등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 말씀드린 2차 전지의 기준은 이렇다 할 반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는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펀더멘털상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를 기준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주가만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을 경우는 그거는 버겁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 예를 들어서 LG화학처럼 화학 분야의 실적과 양극재 실적까지 다 포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러한 실적을 내고 있단 말이에요. LG화학. 지금 영업이익 순익 부분 특히 현재 기준에서의 영업이익 기준 그런 부분들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단 말이죠. 코스코홀딩스도 실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이제 철강이잖아요. 철강 쪽의 기준이 실적인 거고, 얘는 지금 석유화학입니다. 석유화학인데 2024년도에 미국 대선, 2024년도의 대선 기준. 그러니까 그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트럼프 쪽, 공화당 쪽에 무게감이 실린다는 거는 무조건적으로 석유화학이에요. 전통에너지. 지금 뭐예요? 친환경이죠. 친환경의 전기차죠. 그럼 민주당이 승기 잡아도 좋고, 민주당이 승기 잡아서 친환경의 전기차를 바이든 대통령 정부가 유지를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지. 실질적으로 2차 전지의 강세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요 흐름, 테슬라의 요 흐름과 똑같이. LG에너지솔루션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단위 흑자 전환이 된 해가 2020년입니다. 정책의 힘에 테슬라의 초강세 그 흐름 때문에 2차 전지의 실적이 상향되고, 그 이후에 2022년과 2023년은 아무런 이유 없었어요. 아무런 이유 없이 변동성만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시 꺾여져 내려가는 거고. 그런 맥락의 기준도 잘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색기 활용하시고, 좀 우리 내부자분들도 마찬가지 전화 다 드리고 있죠.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KBS 원요일날 이제 방송 녹화 끝났고,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날 해서 V1000, V1300을 수정을 해드릴 거예요. HTS 버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걸 다 받으실 수 있어요. 윤정두가 아무리 싫다 해도 여러분들은 아니 나는 싫어 이거 볼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거 보실 수 있죠. 오늘 다 2차 전지만 떠 있는 거예요. 응? 그렇잖아요. 근데 요 기준으로 놓고 좀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요. 뭐 녹화하다가 지금 조금 전에 전화벨 울린 게 KBS 전화가 왔는데 좀 급하다고 빨리 전화를 달랍니다. 일단은 올려드리고 다시 전략 잡아드리겠습니다.